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오늘은 어거스트랩 김태훈 대표님을 모시고 네. 밥투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네. 어거스트랩이 어떤 회사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는 함께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초심자도 쉽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고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을 주고자 회사를 창립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삼성전자 산업 사내 벤처로 시작해서 현재는 그 4명의 창립 멤버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네네. 이게 스마트 기타를 이용해서 연주도 하고 네. 이러는 솔루션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자들의 많은 인터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람들에게는 크게 2가지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도 악기에 참여하고 뭔가 이런 색다른 취미를 가지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배우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2번째는 스스로 이런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커다란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재미를 유지시켜서 이 동기를 유지시키고 모티베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네네. 남자도 악기는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가장 그래도 손쉽게 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네네. 기타라는 생각은 있어서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해서 네네. 결국은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스마트 기타를 이용하면 또 훨씬 더 쉽게 네. 기타를 배울 수 있나요? 실증나지 않게? 저희가 그 지판에 달려있는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연주를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여러 사람께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간단한 곡이라면 뭐 한 15분, 20분 내에 처음 치는 분들도 간단한 곡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 아니 코드 잡고 이런 것만 배워도 네네. 어렵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15분에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코드의 위치를 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LED 라이트를 통해서 가이드해 줄 수 있으니까 기타에 LED 라이트가 네,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판에 있는 LED 라이트를 통해서 암기 없이 바로 손가락이 어디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2번째는 내가 연주를 할 때 그 혼자 연주하게 되면 굉장히 심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더라도 음악이라도 좀 틀어놓고 연주를 한다던가 거기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경험을 주면 좋은데 초심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을 초심자의 난이도에 맞게 제공을 해줘서 이 운지 가이드와 함께 연동시켜서 제공을 해주면 사용자들도 이 재미를 통해서 하다가 멈추고가 아니라 쭉 좀 길게 연습할 수 있는 네.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타를 쉽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악기하고 네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주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예,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연주 이 대상자가 네네. 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타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좀 하이 레벨의 연주자들도 이 기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저희가 대상은 초심자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기타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고급자는 진짜 고급의 하이엔드 뭐랄까 부티크 같은 이런 명품의 기타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심자들은 원하는 게 내가 진짜 그런 그 명품 브랜드보다는 나를 쉽게 배우고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상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급자들에게 인터뷰를 좀 많이 해본 결과는요. 이게 그들도 공연용이라던가 뭐 영상을 촬영하는 용에 정말 자기의 메인 기타는 갖고 있지만 그 기타를 연습용으로 막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손쉽게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상으로는 중고급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모델이 네. 악기 판매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네네. 이 연주 콘텐츠나 이런 걸 네네. 가지고 또 이 수익을 네네. IPA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네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콘텐츠 자체가 좀 고급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해야 할 예. 것 같은데 예. 이 악기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연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이런 악기 연주를 보면 사실은 악기 연주 소리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 다양한 음향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심자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나 저렇게 연주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더라도 이게 나는 잘 치고 있는데 그렇게 예쁜 소리라던가 멋진 연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 스마트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에 맞는 사운드 이펙트, 음향 효과를 자동으로 맞춤으로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을 하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연주와 유사한 멋있는 연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음악 플랫폼 내에서는 이게 사실 초심자들의 연주만 가지고서는 좀 좋은 컨텐츠들을 뽑아내기 어려운 면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익 모델 자체를 고급자들이 올린 영상을 초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많이 같이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 수익을 고급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고급자들의 유입을 좀 촉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의 콘텐츠를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기보다는 여기서 얻어지는 좀 곡 연주 잘하는 분들의 연주를 가지고 초급자들이 그걸 같이 배우고 네네. 같이 협연을 한다. 맞습니다. 예. 아 이런 아이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그 작년에 네네. CES 2022에 출품했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땠어요 반응이 해외에 계신 고객들은? 사실은 그때 삼성전자 시랩에서 그 출품을 해줄 수 있는 팀들을 모아서 시랩에 CES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북미가 음악이라던가 락이라던가 기타 연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정말 저희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들은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저희 스마트 기타의 매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조금 오히려 연주할 수 있는 그 연주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저희 연주 플랫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여기에서 사용도 많이 해보고 자기 연주 촬영해주고 그 안에서 처음 왔던 분, 나중에 왔던 분들의 콜라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악기로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서로 글로벌하게 진출해서 네네. 국제적인 다른 나라에 있는 맞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기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겠네요. 이게 네네.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우리 김태훈 대표님 이제 40살 간 넘으셨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학창 시절에 네네. 꿈은 뭐였고 네. 전공은 어떤 걸 하셨는지. 저는 원래 제주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마쳤고요. 네. 그 뒤에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공학 쪽에 일을 하셨어가지고 공대를 가기를 바라셨고 저도 비슷하게 전자공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그 전자기기들 뭐 뜯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는 것들 많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역시도 그 패스를 타서 삼성전자까지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삼성전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에 취직하면 거기서 안주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내벤처 C랩에 들어가서 네. 이 도전하는 거는 본인이 희망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또 이런 C랩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제가 한 11년 정도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 뒤에 그 사용자 경험 기획 쪽으로 부서를 옮겨서 약 5년 정도를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외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도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전시 기획도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단순히 물건을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팔린다라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 업무를 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들 수는 없을까? 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뭐 밴드 부에도 잠깐 좀 있었고 악기 연주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19년도부터인가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연주를 하다 보니 기타를 만들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창고에다가 제가 기타 만들 수 있는 그 장구들을 하나씩 사놓기 시작하면서 손으로 수제 기타를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워낙에 또
전자 엔지니어고 음향 엔지니어 쪽에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을 내가 만든 기타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내벤처 그 C랩에 대한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뭐 여기까지 스피노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됐는데 네. 그 저는 C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 삼성전자를 다니는 것보다 그 사내벤처를 통해서 스피노프를 하면 이제 삼성에서 받는 급여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리스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다시 삼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돌아갈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또 제 입장에서는 이게 뒤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좀 나이브해질 수 있다라고 좀 느끼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이제 가족들에게는 보험이라던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그 용기를 주었던 삼성전자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 스스로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피노프 할 때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해주나요? 예, 삼성전자에서 그 시드 투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회사 설립하실 때 네네. 자본금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자본금은 저희 창립 멤버들이 각각 그 초기 자본금을 투자를 하였고요. 그 뒤에 삼성전자 그 삼성 벤처 투자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그 시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초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와, 참 멋있네요. 그래 결국 우리 대표님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악기를 집에서 직접 만들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접 내가 사업화 시키고 싶다 이렇게 도전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렇다 치고 같이 따라 나온 또 삼성전자 직원들은 네. 자기 꿈이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 대표님의 꿈이었지. 네. 어떻게 따라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제가 사내벤처 팀을 꾸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각각 다 컨택을 해서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그 원래 이 팀 꾸릴 때 다른 팀들은 보통 지인들이라던가 근처 부서에라던가 같이 일하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벤처에 지원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원서를 잘 쓰고 아이디어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먼저 제가 좀 리크루팅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다라는 아이템과 무관하게 본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타라던가 음악 자체에 열정이 있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사내에서 리크루팅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맞춰서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내에 있던 사내 벤처에서 리크루팅을 다 해서 네네.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네. 이제 뭐 공동 운명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코파운더고 다들. 예예. 하여튼 뭐 다 제가 이 센터내에서 우리 어거스트랩을 보면 네. 직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사이도 좋고. 예예. 그 투자도 받았지만 이렇게 정부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타트업들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 정부 과제 쪽은 어떤 대응들을 하고 계세요? 올해 상반기에 정부 과제에 저는 처음에 그 삼성에서 이미 시드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투자에서 어떤 저희가 성과를 내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추가 투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밸류에이션을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그렇죠.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를 위한 자금을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장님 말씀대로 정부 그 지원금을 통해서 먼저 조달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접근을 했고요. 현재는 그 4건 정도의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최종 그 협약이 되어서 여기에서 일부 그 지원금을 조달하고 직원도 현재는 2명 정도 추가 채용을 하고 향후에 추가 더 좀 직원을 늘려서 저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문화 관광 이 분야 정부기관에서 좀 관심이 있을 것도 같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R&D 과제들 네네. 뭐 디딤돌이라든가 팁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대상이 될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콘텐츠 쪽에서도 대상이 될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좀 투자해 놓을 거 그러네요. 어떻게 됐든 이제 강남 취창호 허브센터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면서? 사실 저는 그 초기 강남 추창업 허브 센터가 설립되면서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한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육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여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부 지원 과제에 있어서는 여기 추창업 허브 센터에서 지원했던 멘토링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자금 조달이라던가 그리고 내부의 회계부터 노무 여러 가지 멘토링 그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더불어 같이 있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 그 동료분들하고의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업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 IP 출원이라던가 하는 데에서 그 저희 동료 그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전에는 이제 마케팅 인력 소싱 해주었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쪽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강남 추창업 허브 센터가 여기 추창업 거리 내에서도 그 어떤 보육 프로그램보다도 굉장히 잘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 목표는 이 안에서 1호 성공 사례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제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 창업가 거리 여기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기타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뭐 무슨 저녁 시간에 아.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센터 지하 2층에서 네네. 기타 동호회를 하면 이 센터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네네. 오셔가지고 기타를 같이 협연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 친해지고 사업도 서로 협력이 일어나고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신데요. 여기에서 그 저희가 기타도 기타고 저희가 음악 플랫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음악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직원이라든가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그렇죠. 그런 동아리 활동 겸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게 좀 우리 대표님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우리 창업가 거리에서 여러 업체들의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스타트업답게 저희는 이 창업가 거리를 좀 더 힙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기타 완제품 나오면 1호 구매를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비즈니스 얘기를 좀 내려놓고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인생 절반을 아직 넘어가기 직전인데 네, 하프타임에 가기 직전인데 나는 그래도 이런 인생 철학,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삼성전자 다니면서 굉장히 존경하시던 그 상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저랑 면담하면서 해주셨던 말이 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differentiate yourself every day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너를 차별화해라 라고 해서 그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일신 우일신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게 제 좌우명으로 그 하루하루 오늘은 뭐를 좀 더 다르게 나를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게 좀 좌우명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습관이 생기면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이러기 쉬운데 매일 그 변화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또 이제 차별화하라고 얘기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락을 좀 차별화된 거를 먹어야 그 회사도 안 해보셨고 네. 이게 직장 다니신 게 몇 년 정도죠? 17년. 17년.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또는 예비 창업을 또는 이런 분들한테 창업에 대해서 한번 권유를 하신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일찍 할 걸. 이라는 아쉬움이 스스로 생겼습니다. 특히 주변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동료분들을 보면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딪혀 볼 수 있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빨리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려워라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취창업 허브센터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지원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젊었을 때 한두 번은 부딪혀 봐도 충분히 다시 일어서고 그걸 자신의 커리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17년 만에 창업을 했을 때 저는 36년 직장 다니고 창업을 했어요. 너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36년을 왜 직장을 다녔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지금으로 된게 다니고 이렇게 회사를 다닐 때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창업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도 어렵고 여가 생활도 어렵고 또 이제 자기 개발도 어렵고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어떠세요? 자기 어떻게 지금 여가와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여가는 쉽지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자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집은 현재는 수원에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여기 교통이 좋다 보니까 버스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버스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안에서는 제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찾아보는 형태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시간으로 쓰고 있고 다만 좀 그 여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여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저희 자녀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게 지내시네요. 네. 뭐 이건 좀 솔직하게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70살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살까지는?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성공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전 센터장님처럼 좀 후진 양성에 대해서 좀 더 멘토링도 해줄 수 있고 좀 더 이끌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또 도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전을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일을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창업을 한 분들의 꿈이 돈을 버는 거고 근데 돈을 벌고 나서든 돈을 벌기 이전이든 사실은 사회적 공헌.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창업도 사내벤처로 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얻었던 자기의 경험이 언젠가는 또 후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0세가 아니라 한 85세까지는 일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프로가 밥터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인터뷰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업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게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런 음식이 이 창업과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올랐던 게 제가 전에 캠핑을 좋아했었는데 캠핑을 가면 주로 먹는 그 숯불 삼겹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숯불 삼겹살이요? 네네. 왜 그렇게 했어? 왜냐하면 그 숯불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그 삼겹살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숯불에 불을 어떻게 붙이느냐였거든요. 거기에 숯불에 불을 잘못 붙이면 불이 너무 세져가지고 삼겹살이 타버린다던가 너무 약하면은 익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맛이 없어지는데 결국은 적당한 불 강도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숯불에 불을 잘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요리를 만드는 데는. 그래서 창업 역시도 비슷하게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타서 나를 부숴버리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히 사업을 최대한 잘 웰던으로 만들기 위한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철학이 있는 말씀이네. 이게 삼겹살이 타지도 않으면서 속에 육즙이 그대로 살아서 먹는 그 맛인데 네네. 이걸 잘못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불 조절을 잘 못하면 이게 타버리고 네. 또 말라버리고 말라버리고. 이제 이러는데 네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점심은 숯불 삼겹살 도시락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혹시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네요.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네, 우리 이제 또 남은 이야기들은 네. 밥을 먹으면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입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